안녕하세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보안 아키텍처 김동훈입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떻게 보안 감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과 보안 아키텍처에 대한 참조 모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구성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요구하는 보안 감사의 개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환경에서 보안 감사 기능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액티비티 트레이서의 사용 방안, 그리고 간단한 시나리오를 통한 감사 추적 데모와 마지막으로 그동안의 웨비나를 통해 진행되었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보안 아키텍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버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발전에 따라 보안 위협 요소 또한 변화되었으며 클라우드 시장의 저변이 확대됨에 따라 보안 위협은 더욱더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고 계신 표는 클라우드 시큐리티 얼라이언스에서 발표한 클라우드의 위협에 대한 내용입니다. 클라우드 시큐리티 얼라이언스는 3년 주기로 클라우드에서 발생하는 보안 위협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데이터 침해에 대한 위협 발생이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데이터인 2019년 탑3 클라우드 보안 위협을 살펴보면 데이터 침해, 클라우드의 잘못된 구성과 미흡한 변경 제어, 그리고 클라우드 보안 아키텍처 및 전략에 대한 부족에 의해 위협이 발생되고 있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의 잘못된 구성이나 미흡한 변경 제어에 의해 데이터 유출이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업무 연속성을 해하는 위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보안을 고려하지 않은 아키텍처에 의해 위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클라우드 환경에 보안 감사를 주기적으로 수행하여 관련 위협을 예방하고 보안을 충분히 고려하여 아키텍처를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환경의 보안 규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클라우드 산업의 발전에 따라 각 산업에서 준수해야 할 클라우드 관련 규제가 벽화되었습니다. 금융권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CSP 안정성 평가를 받아야 하고 공공기관에 클라우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을 획득해야 합니다. 또한 ISMS-P 인증 대상 기업 중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기업들은 ISMS-P 인증 항목 중 클라우드 보안 항목에 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중 근본 웨비나에서 다루고자 하는 보안 감사 항목은 금융 분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가이드의 안전성 확보 조치 방안 수립 중 로깅 부분에 해당하며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정보에 관한 기준의 기술적 보호 조치의 세부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ISMS-P 인증 대상 기업 중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기업들은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설정 변경, 운영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적절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의 보안 감사는 위협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IT 보안 감사에서 다양한 항목이 존재하지만 사용자 변경 작업을 바탕으로 레거시 환경과 클라우드 환경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거시 환경에서 특정 사용자가 IDC에 출입하고 장비를 설치하고 컨피그를 설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사용자가 출입 인가된 사용자인지 장비는 반출입 허용이 된 장비인지 컨피그 설정은 승인된 작업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에 대한 증적으로 출입 통제 시스템, 반출입 대장, 변경 작업 요청서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증적을 검토하여 비인가 행위, 승인 없는 변경 작업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럼 클라우드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업자의 물리적 출입,
물리적 작업 공간이 없어졌을 뿐이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용자가 클라우드 환경에 들어오고 어떤 작업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클라우드의 특성상 언제 어디서든 클라우드 환경에 접속할 수 있고 작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접근 통제 절차, 변경 작업 승인 절차에 대한 내부 규정이 필요할 것이며 그 행위를 주기적으로 감사하고 모니터링하는 행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떤 서비스가 보안 감사를 도와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클라우드 액티비티 트레이서 상품을 통해 보안 감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액티비티 트레이서 상품은 리소스와 관련된 계정 내 모든 활동을 기록하며 특정 활동 기록에 대한 접근 시간, 접근 아이디, 작업 내용 등을 제공합니다. 또한 계정 활동 기록은 90일간 보관되므로 언제든지 콘솔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감사 로그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오브젝트 스토리지 서비스와 연동되어 활동 기록 데이터를 원하는 기간만큼 장기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콘솔과 API를 통해 수행한 활동을 기록하고 해당 기록을 상품, 리전, 계정, 작업 내역에 따라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모를 통해 클라우드 액티비티 트레이서의 사용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우드 액티비티의 상세 이용 방법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포탈 설명서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근본 데모에서는 간단하게 이용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콘솔에 접속을 하여 전체 상품 목록 중 클라우드 액티비티를 선택을 합니다. 클라우드 액티비티 트레이서는 액티비티와 트레이서로 구분됩니다. 액티비티에서는 계정 내 활동 기록에 대한 히스토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업 일시, 작업 내역, 작업 결과, 상품명, 리소스 유형, 리전, 플랫폼, 계정 구분, 요청 구분, 작업 상세 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특정 작업을 확인하고 싶을 경우에는 필터를 설정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액티비티 트레이서 콘솔에서는 90일간의 활동 기록만 보관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액티비티 항목 중 맨 오른쪽 상세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작업과 같은 상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작업 상세에서는 해당 작업을 수행한 계정 정보, 요청한 IP 정보 등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 정보에서는 선택한 리소스 작업 내역에 상세 정보를 출력합니다. 상세 정보는 기본적으로 리소스 마지막 상태를 보여주게 됩니다. 트레이서 기능은 액티비티의 스토리를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내보내기 설정을 하는 기능입니다. 트레이서 탭에서 트레이서 생성을 클릭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옵션을 설정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트레이서 타입은 디폴트 타입, 커스텀 타입으로 구분됩니다. 디폴트 타입은 트레이서의 이름 및 상세 조건을 임의로 설정할 수 없는 타입으로 계정당 한 개만 생성 가능하며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커스텀 타입은 트레이서 상세 조건을 임의로 설정할 수 있으며 계정당 여러 개의 트레이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단 내보내는 이벤트 데이터 건수를 합산해 요금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생성한 트레이서 타입과 무관하게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비용은 별도로 부과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트레이서의 이름을 지정하게 됩니다. 다른 트레이서와 중복되는 이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최대 50자까지 설정이 가능하고 대시, 언더바 2개의 특수 문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서 대상 이벤트 조건은 커스텀 설정인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액티비티 트레이서의 수집 중인 전체 이벤트 목록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상세 조건에 해당하는 이벤트만 내보낼 수 있습니다. 리전, 상품, 계정은 각각 엔드 조건으로 필터되고
리전 상품 계정 내에서 다중 선택은 5어 조건으로 필터되어 내보내기가 수행됩니다. 대상 버켓은 내보내기 대상 오브젝트의 리전을 선택하고 버켓명은 내보내기 대상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버켓을 선택합니다. 생성된 버켓이 없는 경우 버켓 생성하기 링크 버튼이 보여지고 해당 링크로 연결된 오브젝트 스토리지 콘솔에서 버켓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전송 데이터 형식은 JSON, CSV 두 가지 형식으로 내보내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CSV로 내보내기를 수행하는 경우 셀 표현 가능 범위가 넘는 데이터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데이터의 필드는 내보내기가 수행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JSON으로 내보내기를 수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트레이서 이름, 대상, 버킷, 오브젝트 전송 시점이 확인이 되면 모두 선택이 되면 생성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생성을 완료하게 되면 트레이서 조건에 해당되는 사용자 활동 이력을 15일 이후 하루 단위로 버켓으로 전송됩니다. 다만 트레이서 신규 생성 시에는 90일 이전 활동 이력부터 15일 이전까지의 활동 이력을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일괄로 내보냅니다. 다음 내용은 특정 웹서버가 승인 없이 중지되어 장애가 발생되었다고 가정하고 해당 원인을 추적하기 위해 리소스 매니저와 클라우드 액티비티 트레이서를 이용하여 원인을 파악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먼저 콘솔에 접속하여 서버 목록 중 중지가 되어 있는 서버를 확인합니다. 클라우드색 웹01 서버가 중지되었다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리소스 매니저 상품으로 이동하여 서버 콘솔에서 확인한 서버명을 리소스 이름 검색 필터에 입력합니다. 그리고 검색된 리소스의 내용을 확장시켜 리소스 작업 이력을 클릭을 합니다. 서버가 마지막으로 중지된 시점을 확인하고 해당 시나리오에서는 2020년 12월 30일 1시 37분 29초에 콘솔에서 서버 중지가 실행되었습니다. 그 다음 클라우드 액티비티 트레이서 상품으로 이동하여 작업 내역과 기간을 선택하여 서버가 중지된 히스토리를 검색합니다. 해당 시나리오에서는 중지된 시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셧다운 서버 인스턴스라는 작업 내용으로 검색하여 리소스 매니저에서 확인한 중지 시간과 일치하는 작업 내용을 찾도록 합니다. 작업 상세 버튼을 클릭하여 서버를 중지한 계정, IP 정보 등을 확인합니다. 알 수 없는 작업의 경우 특정 작업자의 실수일 수도 있고 계정 정보의 유출로 인한 비인가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계정 활동 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 상품으로 이동하여 계정 활동에 대한 추적을 위해서 트레이서에 저장된 CSV, JSON 형태의 파일을 다운받아서 확인을 합니다. 물론 클라우드 액티비티 트레이서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잘 사용하지 않던 계정이라면 계정의 생성 시점, 접속 시점 등을 확인하여 90일 이상의 데이터가 필요할 수도 있고 따라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별도로 저장한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면의 내용은 CSV 파일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계정의 소유자를 통해 작업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작업 실수, 계정 정보 유출에 대한 내역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해당 기록을 검토하여 비인가 계정의 활동, 승인되지 않는 리소스의 변경 등을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된 오브젝트를 수집할 수 있도록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클라우드 액티비티 트레이서의 데이터를 심이나 엘라스틱서치 등으로 전송하여 감사를 자동화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 클라우드 환경의 보안 감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환경의 시큐리티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입니다. 앞선 웨비나를 통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보안 상품과 매니지먼트 카테고리의 상품을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을 통해 계정 관리, 암호화, 접근 통제, 취약점 점검, 침입 탐지의 카테고리로 구성한 보안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레퍼런스 아키텍처는 참고용일 뿐 정답은 아닙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이용자분들께서는 사용하는 상품과 구성에 따라 보안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화면은 VPC 환경에서의 참조 아키텍처이며 전체적인 구성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하나의 어카운트에 프로덕션, 스테이징, 대부 VPC를 각각 구성하였습니다. 서비스 목적에 따라 웹, 와스, DB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버 간 접근 통제는 ACG, 서브넷 간 접근 통제는 네트워크 ACL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계정 관리 부분입니다. 먼저 서버 어카운트를 통해서 서버, VPC, 보안 담당자 등 직무 분리를 수행하고 생성한 리소스, 즉 서버 DB에 접근하는 사용자 계정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이용자들께서 직접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서버 어카운트의 역할은 리소스를 생성하고 변경하고 삭제하고 관리하는 역할이며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이용자가 직접 생성한 리소스에 접속을 위한 사용자 계정은 고객의 책임 영역입니다. 다음은 암호화 카테고리입니다. 암호화 키 관리를 위해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KMS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는 서드파티를 이용하는 경우 마켓플레이스에서 제공하는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참조 아키텍처에서는 시큐리티 서브넷을 구성하여 서드파티 DB 암호화 제품을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접근 통제와 로깅에 관련된 카테고리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 접근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리소스 매니저와 클라우드 액티비티 트레이스를 통해 활동 기록을 하고 오딧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큐리티 서브넷에 서드파티를 구성하여 고객이 직접 생성한 서버, DB 등 리소스에 대한 계정 관리 및 접근 통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취약점 점검 카테고리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 생성한 서버, 웹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취약점을 간편하게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시큐리티 체커, 웹 시큐리티 체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침입, 탐지, 예방 카테고리입니다. 시큐리티 모니터링 상품을 통해 리소스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으며 와프, IPS, 안티-디도스, 안티바이러스 등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ACG와 네트워크 ACL을 통해 서버넷 간 접근 통제를 수행하며 SSL VPN, IPsec VPN, 그리고 전용선 서비스인 클라우드 커넥트를 통해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클라우드 리소스의 접근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 보안 카테고리와 매핑되는 상품을 아키텍처와 함께 안내드렸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포탈의 보안센터에서 각 산업에서 요구하는 규제를 포함한 내용과 보안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으니 포탈에 접속하시어 확인하시면 효과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